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네,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표정과 말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고유정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 치고는 굉장히 태연하고 네. 너무나 차분해서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랬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이제 그 제주 동부경찰서 그 경찰관들이 체포를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죠. 예. 근데 굉장히 그 침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 말이죠. 네. 놀라거나 뭐 이런 표정이 없어요. 그거를 뭐 계산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뻔뻔스러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예. 아니면 저는 양심의 공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는데요. 예.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좀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체포가 된 뒤에 호송차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불러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 남편은 일단은 이 고유정을 믿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 남편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고유정을 많이 믿고 또 감싸고 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의 아들의 어떤 사망 사건에 고유정이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 지금 좀 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유정이 그 김포의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가서 29일부터 31일까지 5월입니다. 예. 나머지 그 전 남편의 사망한 그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날 31일 날 청주 집으로 갑니다. 그 31일 날 청주 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날 노래방에도 갔었고 물론 그 전에 외식도 하고요. 네. 노래방에 가서 이제 간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날 집에 왔을 때 너무나 태연하고 지인과 밝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손에 이제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남편이 이제 청주 집에 왔을 때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했던 얘기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방어하느라고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남편은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대로 예. 믿었으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해주고 바로 그날 말입니다. 저녁 날 예. 그 가서 노래방에도 가고 뭐 외식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고유정은 굉장히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리고 속마음과 이 겉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감쪽같이 속았다. 뭐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그 남편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 남편 죽인 거에 대해서는 뭐 죽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크게 어떤 증거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굉장히 답답한 실정인데 어제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을 보셨을 거고 네. 앞으로의 어떤 그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공판 준비기를 한번 열었고요.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죠. 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하는 것과 방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 어제 영상이 좀 공개되면 상당히 좀 뭐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고유정은 범행에 대해서 일부만 이제 그 시인을 하고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말이죠. 87점에 이르는 그런 증거를 확보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차량과 아파트 그 분리 수거하면서 범행 도구를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차량에서 이 사망한 전 남편의 혈흔을 발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천만다행입니다. 사실은 고유정에 대한 체포가 늦어지고 그리고 이 만약에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미국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본인도 자백을 하고 있고 살인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시신을 갖다가 훼손한 사실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재판에서 충분히 이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우발적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 범행이냐 그리고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어떤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좀 밝혀내야 될 텐데 지금 뭐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워졌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고유정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말이죠. 범행을 이렇게 한 후에도 대개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예. 그래서 자백을 하고 후회하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데요. 고유정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재판에서 어제도 이제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유정에 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일응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도 상당한 공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판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찰에서 유죄 그리고 계획적 범행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의붓아들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체포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유정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이제 고유정이 연루된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황이고 주장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당시의 범행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예. 바로 이 고유정이라든지 여기를 좀 의심을 품었더라면 말이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진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증거가 과연 유죄, 이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처음에는 자연사 가능성과 과실치사 가능성, 타살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의정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많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만 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6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이가 그 남편의 뭐 한쪽 다리를 올려놔가지고 사망할 가능성, 더군다나 65kg밖에 안 됩니다. 예. 현 남편이 말이죠.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은 단정적으로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살 아니면 타살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예. 누구에 의해서는지는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현 남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신이 졸피뎀을 먹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고유정이 염색을 시켰다, 모발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의 얘기로 보면은 남편을 졸피뎀을 먹여서 재우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고유정에 의해서 이 아이의 타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사진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사진으로 입증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얘기 뭐 카레를 먹였느니 등등의 많은 얘기들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유죄 이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조만간 이 경찰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때 어떻게 지금 발표를 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제가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내한친 선전이 예.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많은 팬들이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호날두를 좀 보기 위해서 또 마포 경기장을 찾곤 했었는데 일단은 계약서상에는 뭐 이게 45분을 뛰어야 한다는 네, 그렇게 돼 조항이 있다고요. 있었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행사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 측에서는 위약금 청구 절차를 프로축구연맹이 밟을 예정인데요. 일단 계약서엔 적혀 있지만 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뭐 예외 사항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거는 프로축구 이 호날두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예요. 입장요금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것이고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가 됐었죠. 예. 호날두가 45분 동안 물론 계약서에는 뛰도록 돼 있답니다. 네. 네. 프로축구 연맹하고 이제 그 주최사가 더 페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페스타하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또 부상을 당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뛰지 못해도 뭐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상을 당해서 못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그 직전에 난징에서 말이죠. 이 유벤투스가 인터밀란하고 경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예. 그리고 팬 미팅이라든지 팬 사인회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온 건데 원래 그 계약 사항에는 2박 3일 일정이었답니다. 유벤투스의 일정이. 근데 아시다시피 당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당일 들어와가지고는 경기장에 8시 4분에 와가지고 4분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킥오프는 57분이나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일 들어왔다가 그냥
몸도 안 풀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없이 들어왔다가 바로 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벤투스가 잘못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을 무시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K리그를 무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의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요. 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더 페스타가 2박 3일 일정으로 들어오기로 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난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처음부터 무리한 어떤 그런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확실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유벤투스가 잘못한 것이지만 과연 이 더 페스타가 주최를 함에 있어서 2박 3일 일정이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등등의 어떤 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6만 5천 명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호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2박 3일 일정을 단축한 거라든지 사전 팬미팅이라든지 팬사인회 이런 것도 거의 뭐 안 하거나 축약한 것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가장 허탈한 네. 거는 피해를 본 축구 팬들일 겁니다. 그렇죠. TV를 본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간 관중들은 그럼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국민청원부터 뭐 집단 소송까지 네.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환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부 환액이라던가 이런 게 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예.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 외국에서 예. 이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온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방에서 오신 지방에서 온 분들도 사람은 굉장히 물론이고요.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투병 중에서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같이 이제 이 비를 무릅쓰고 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종 각색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경기장을 찾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 호날두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근육통이어서 정말 경기를 못 나올 수는 뭐 100%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손을 흔들면서 말이죠. 그 인사라도 하고 나갈 때까지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미안하다는 않았거든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없었잖아요. 표정, 모습, 손 한 번 흔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계속 무표정이었어요. 예, 무표정이고. 근데 문제는 그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고서도 출전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쇼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참가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그러면 관중들도 안 나오는구나 하고 포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선수들의 참 호날두가 나올 것을 믿고서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 봐야 되냐면요. 더 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안 나온다는 것을 유벤투스로부터 미리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더 페스타가 호날두가 안 나온다는 것을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호날두가 저렇게 조끼를 입고 초록색 조끼를 입고 계속 앉아 앉아 있었다면 있었죠. 저거는 관중을 기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안 앉아 있고 호날두가 안 나온다 그러면 관중들이 중간에 빠져나가겠죠. 미리 그렇죠. 가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겠죠. 예. 그러니까 경기 끝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호날두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더 페스타 측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면 더 페스타를 향해서 당연히 환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벤투스를 향해서는 위약금이 이제 있는데 위약금 네. 요청은 당연히 이제 더 페스타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축구 연맹도 더 페스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다만 그 이상의 어떤 뭐 집단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약 항상- 관계라든지 예. 이 어떻게 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온라인 그 댓글들을 봤더니만 네. 호날두 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무리한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 경기 이전에 팬사인회도 또 그럼요. 취소가 됐었기 예. 때문에 뭐 한 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들어서 한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팬사인회도 이제 호날두는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팬사인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갈 때라도 손도 좀 흔들어주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라도 하고 없었고요.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아는
우리 저기 뭐 그 사람들도 많이 저기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호날두 팬이거든요. 근데 예. 저 표를 못 사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안 가고 나서 차라리 잘 안 가길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 호날두가 안 나오고 나서 뭐 메시를 갖다 연호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우리도 참 축구 팬들이 많고 그런데 호날두 자신에게도 손해고 유벤투스도 마찬가지 손해고 우리를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팬하고 어떻게 보면 K리그를 좀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기분이 찝찝하고 아주 네.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 준비된 이슈는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프로듀스 X101의 출연자들을 순위를 정하는 이 투표수가 좀 조작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엠넷의 음악 방송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프로듀스 X100일이라고 하는 경연 생방송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투표 조작 논란 그리고 순위 조작 논란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유료로 그 투표를 하거든요. 유료 예. 투표입니다. 그 시청자들이 말이죠. 시청자들이 문자 투표를 할 때 그렇죠. 문자 투표를 일정의 유료로 이제 하는 소액이 거죠. 들어가는 예, 거죠. 그리고 그거로 결국은 이제 그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뽑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멤버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아이돌 활동을 할 그런 멤버를 뽑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거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청자가 심사위원이에요. 그리고 시청자가 문자 투표를 통해서 그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조작됐다면 그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뭐 호날두도 노쇼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를 우롱한 것이고 그리고 사기 방송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경 변호사께서 네. 100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01 내지는 101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101로. 예, 전 100일이라고 읽었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팬들이 성명문도 발표를 했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엠넷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좀 의뢰한 건데 네. 이게 보니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업무방해죄부터 보면요. 그 지금 제작진이 만약에 이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제작진이 만약에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예,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방송사에서 업무방해죄로 뭐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사람도 고발을 해가지고 업무방해죄의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죄가 문제인데요. 사기를 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이라든지 재물을 교부받아야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망을 하고 이거 뭐 그 허위로 뭐 이렇게 한 건 맞다 하더라도 네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러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가? 자신이 받거나 제3자가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거는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워서 네네. 사기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뭐 업무상 배임이니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업무상 배임은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누구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줬어야 되는데 네. 글쎄요. 그것도 뭐 제3자가 누가 이익을 받는지 이런 거 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방해죄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고 좀 따져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했던 세 가지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